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를 놓고 해석이 무성한 가운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최근 이 전국의 움직임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이제 여기 산길이 아니라 파악하고 마을 스위스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모도 조금 올려서 주택 확보하시는데 부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에 화재 쪽으로 불씨가 날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그 지원과 보상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 지지해달라.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은 박상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초청 회동 일정 연기와 관련해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회동 연기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더 협의할 내용이 남은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은 다음 주쯤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며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통화에서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자신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을 향해 모든 일을 너무 급하게 처리하려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다면서 당선 이후 황홀감에서 벗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 게 성공한 대통령의 첩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와 관련해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하고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과 관련해서 검찰에 인사검증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과 세평이 검찰 정보함에 쌓이면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공약한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 취지를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더 미래는 오늘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20대 대선을 평가하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서를 일축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연기는 당선인 측의 일방적 의제 설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쾌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양측은 그러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뒤 회동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서를 일축했습니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가 앞서 2차례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레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 수입 곡물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사이 47% 이상 올라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1톤당 수입 곡물 가격은 2013년 5월에 388달러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영상 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됐습니다. 내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만 741명으로 전날보다 3만 8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40만 624명으로 수도권 51.1%, 비수도권이 48.9%로 집계됐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명이나 늘어서 현재 1,244명, 연일 최다 규모입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164명으로 누적 기준 11,052명에 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7만 6,141명으로 하루 사이 16만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64.2%를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3%, 비수도권이 71%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 오늘 0시 기준 집계는 더 적은 40여만 명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중복된 수치나 오류가 제거되기 전에 정보가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언론 보도에 사용된 수치는 민간이 운영하는 코로나 라이브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해당 사이트는 지자체 재난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수집해 집계하기 때문에 기존 확진자와 다른 시도 확진자 등과 중복되거나 정보 오류 건들은 제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국립대병원 10여 곳과 여러 대형 병원들에서는 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 감염이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들을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1급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면 발급받은 QR코드만으로도 검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화이자가 조만간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화이자가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접종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3차 접종 외에 추가 접종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백신을 3차례 접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아서 FDA 검토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한미 정부 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사체가 상승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모범 수형자 735명을 가석방합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 가석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모범 수용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경제인 등이 대상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 수입 곡물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최근 2년 새 47% 이상 올라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곡물 수입량은 196만 톤, 수입 금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톤당 가격은 38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는 47%나 올랐습니다. 올해 2월 톤당 수입 곡물의 가격은 2013년 5월에 388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선 가까이 접근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인도적 통로를 따라 이틀 연속 민간인 대피가 이어졌고 재개된 4차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로부터 15km 지점까지 접근한 가운데 현지 시각 15일에도 새벽부터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서부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폭격에 맞아 불타는 등 건물 4곳이 파괴됐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Загалом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починаючи з 4 години 20 хвилин і до 5:50 сталося у нас 5 масштабних обстрілів. 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선 밤새 6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키이우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 폭스뉴스의 영상기자가 총격으로 사망해 이번 침공을 취재하다 숨진 서방 언론인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인도적 통로를 이용한 민간인 대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천여 대의 민간인 차량이 마리우폴을 떠났고 다른 2천여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하루 만에 화상으로 재개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Ми адекватні люди. Роками ми чули про нібито відкриті двері, але вже почули також, що нам туди не увійти, і це правда, і треба це визнавати. 러시아가 협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어 나토 미가입을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사법당국 인사들과 침공을 도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벨라루스 대통령과 부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30여 년간 집권하면서 리베이트 대가로 측근들의 담배 밀수를 허용하는 등 부패 관련 행위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준 것이 실질적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판사와 검사 등 러시아인 4명과 기관 한 곳도 제재했습니다. Russian and Belarusian officials and private individuals involved in human rights abuses, corruption, and repression.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we are committed to imposing massive, severe costs on those involved in the invasion of Ukraine. 유럽연합과 영국도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산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보석과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정부 인사 1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포함했습니다. None of us are planning tourist trips to Russia. None of us have bank accounts that we won't be able to access, so we will forge ahead.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유례없는 미국 측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관료와 군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주스탱 트리도 총리 등 캐나다 인사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단결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무려 12년 동안 서로 짜고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값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만 1,000억 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할인이나 마니커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할인과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공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이들의 닭고기값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45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닭을 키워서 도축한 뒤 치킨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요. 이들은 닭고기 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서로 짜고 각 회사의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닭의 전체 마리수를 줄이며 값을 올렸습니다. 또 시장 전체의 가격을 올리려고 업체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부 회합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 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교사들이 폭언과 체벌 등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졸업생이 폭로했습니다. 같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입니다. 네, 이번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졸업생이 알렸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학교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린 사람은 제주의 한 고등학교를 올해 초 졸업한 김채은 씨인데요. 김 씨는 재학 시절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겁니다. 재학 중에는 학교에 문제를 알리려고 해도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쉽게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학교에 남아있는 후배들과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이번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졸업한 뒤 학생인권단체에 이 문제점을 알렸고 같이 졸업한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졸업생들이 응답한 구체적인 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설문지에 응답한 87명은 다양한 사례들을 적어냈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인데요.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대학에 떨어지게 빌겠다거나 학생들에게 욕을 하고 바보 같다는 비하 발언들입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는데요. 응답자들은 학교에 항의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학생을 나무랐다는 등의 사례도 적었습니다. 네, 해당 학교와 교육청, 이번 일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갔는데요. 학교 측은 이번 일에 대해서 학교 측에 먼저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번 설문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교사가 한 것처럼 과장하고 객관성도 떨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이번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조사를 통해 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학교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서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3년 연속 공연을 펼칩니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64회 시상식에서 공연할 아티스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BTS를 비롯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빌리 아일리시, 릴 나스 X 등 팝스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BTS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치게 됐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미국의 농업 부문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현지 시각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워싱턴 DC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을 늘려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면서도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5번째 수출국이라며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비유하자면 양국 관계의 추가 접종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무역 감소에도 전기차를 비롯해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은 호조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라 블룸 레스킨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인준이 여당인 민주당의 결정적 반대 한 표에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성명을 통해 레스킨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공화당의 반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그는 준비된 후보였지만 업계와 보수 이익 집단들의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다며 불행히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조치보단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을 증폭하고 사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 불어온 훈풍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2,64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미 기술주 강세의 영향으로 88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4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휴전 협상 기대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온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포근함을 넘어서 따뜻한 느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나 높은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3배에서 4배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호흡기 건강에 무척 해로우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때문에 곳곳에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강원도는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까지 확대하겠고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코로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